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을 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나라로부터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는 제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운영되는 실업급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정부와 여당에선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부적절하다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실업급여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달콤한 실업이란 말과 함께 결합해서 실업급여라는 표현까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그렇게 달달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이용해서 갑질을 일삼고 있기도 한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자, 실직 노동자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단계를 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자에 해당하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첫 관문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요. 법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사업주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로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에서 이 실업급여가 하나의 갑질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게 회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이런 비자발적인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6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상실 코드를 입력했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였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실상과 달리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인데요. 특히 이 노동 약자들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초단시간, 즉 이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중에 80.8%,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88.9%가 받지 못했고요. 월급 150만 원 미만의 직장인은 90.9%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와 함께 수급 자격을 충족했지만 회사에서 자발적인 실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는 실직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네네. 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사례들을 좀 보면요. 기업이 해고 직원에게 서류상으로 자진 퇴사 처리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감원 방지 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일부 기업들이 해고자를 자진 퇴사로 처리해서 이른바 이 실업급여 갑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지만요. 이런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당장 생계가 바쁜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 자체를 좀 차단해야 될 텐데 대책이 없는 걸까요? 네, 이 직장갑질 119의 조언을 좀 보면요.
고용부는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필수 서류인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자를 잦은 퇴사로 처리하기는 힘들어지겠죠. 또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적극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실업급여 사각지대 속에 이 일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어떤 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먼저 주 15시간 미만의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식 실근로시간으로 따져서 지급하기 위한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루에 이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서 임금 일액을 계산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이를테면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41만 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2만 3,520원이 주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이 밖에도 또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달라질까요? 네, 고용부는 현재 이 당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긴 한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사실상 정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틀에서는 하한액을 손보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 8월에 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친 뒤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하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온도차가 큰 만큼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편 윤곽이 나왔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개편 윤곽도 공감대를 좀 이루고 있는 과정인데요. 현재 고려 중인 안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선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요.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이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에도 맞지 않아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매번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서 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고용부는 국세청과 소득 자료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같은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여론도 궁금한데요. 네, 근로자들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네. 부분일 텐데요. 이 직장인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노동계에선 OECD 보고서도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취약점으로 낮은 가입률과 보장 범위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 가입 사각지대 해소, 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 완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합리한 규정은 정비하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